자, 블라스터 매직 파이널 모의고사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지, 친구들. 근데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듣는단 말이야, 선생님이니까. 야, 지금 고3들이면은 되게 열심히 하겠네? 그러니까 고3이 아닌 친구들, 뭐 선생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배들. 와,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지금 진짜 열심히 하겠다, 진짜 긴장되겠다 라고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 한 달 정도 남았나, 이제 여러분들? 남았을 때 다들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게 진짜 고3이 맞나 싶은 거야.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등원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야. 깜짝 놀래요, 선생님이. 매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스포츠로 비유를 좀 해보면 그렇잖아. 가장 좀 허무할 때가 추가 시간에 거의 경기 끝났을 때 골 먹히는 게 가장 좀 어이없지 않니? 되게 허무하지 않니? 반대로 우리가 되게 짜릿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동점이거나 살짝 지고 있을 때 농구로 치면은 우리가 버점이 던져가지고 끝날 때 딱 맞춰서 던져가지고 골 넣을 때 가장 짜릿하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지금 농구 경기로 치면 한 5초 정도? 3, 4초 남을 때 그때 공격권을 가진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점이나 1, 2점 지고 있어. 근데 내가 슛을 쏘면은 동점 내지 역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공 안 쏠 거야, 여러분들? 집중 안 할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서로 가끔씩 하면은 서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수능 끝나기도 안 하는데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잖아. 수고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여기까지 잘했다는 말을 너무나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긴장감을 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은 수능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조금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자고.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해도 달라지는 게 있겠어. 달라진다고. 응? 슛을 쏘고 안 쏘고 그 슛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나도요. 그런데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임무 아닙니까? 나의 임무이기도 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이 수능장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전 과목을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응?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번 9회도 우리 한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8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선생님이 요거를 딱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당연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당연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점검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부터 들어가는데 18번은 사실상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는 해. 편집글로 나오는데 조금 더 약간 20번이나 22번 같은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문제 좀 점검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항상 우리 주제 문제 풀 때 혹은 빈칸, 요약문 풀 때 연결사부터 확인하라고. 그럼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o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쭉 글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한다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돼, 이제는. 알겠어? 그러면 위에서부터 소재를 잡은 상태에서 흐름 따라 내려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꽝 마무리 찍어주면 문제 끝난다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Want to help. 도와주고 싶니? 환경을. 그런데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럼 항상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부분 중요하겠지. 단순한 연구가 보여주기를 통계학적으로 면, 목화 이런 거지. 면이 세계에서 가장 폴루팅, 오염을 일으키는 크롭, 농작물이래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네. 오호. 이것은 봐봐, 지금 소재가 뭔지 알겠어야지. 자,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윗문장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 커튼에 있겠지. 아, 그러면 이 목화, 이 솜, 면이 여기에서 소재가 되는구나. 알겠지? 이것은 사용하는데 오직 2%의 세계 농업적인 땅을 사용한다는 것은 농작물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딱 2%만 차지하는 게 이 커튼이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소재가 반복된다고요. 이 솜이라는 게 accounts for 차지하는데 25% 이상의 세계 연간 소비, 뭐의 소비냐면 살충제지, 농약 같은 거. 그리고 인공비료의 25%를 얘가 차지한대. 그러니까 얘의 그 부피는 별로 크지가 않은데 여기 들어가는 어떤 유해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 recognizing, 인식하는데 그 문제를 인식한 I, 나는 decided to 결심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인식하잖아. 그렇지? 문제점은 뭐야?
커튼이라는 게 소재인데 얘가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아.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내가 결심했어요. 차이를 만들기로 뭐를 통해서? 나의 쇼핑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심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 구체적으로 무슨 건지 보자. 비록 이 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뭐 유기농적으로 재배된 솜에서 만들어지는 커튼 이 면이 훨씬 더 비싸지만 농약 먹고 자란 요 어떤 목화 상품보다 더 비싸지만 그들은 그것을 make up for 뭔가 이게 보상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환경적인 영향력에서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 얘가 지금 이렇게 유기농적으로 뭔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목화가 비싸긴 해. 근데 환경적으로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따라서 결론 낸다. Whenever 내가 옷을 살 때마다, 시트를 살 때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목화를 살 때마다 나는 follow my conscience, 나의 양심을 따르고 choose product,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상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환경적으로 사운드가 듣다가 아니라 건전한, 튼튼한 이런 뜻이지.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런 솜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일종의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 목화를 갖다가 환경적으로 쓰면서 솔루션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언어로 바꾸면 여기서 A라는 소재로 시작을 해요. problem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로 바뀌어? A-가 아니라 B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답을 이걸로 쓰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 되겠니, 여러분들? 환경적인 목화를 쓰자. 요거 아니겠어? 끝까지 볼까? 기억하래. everything, 모든 건데 너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환경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바로 답 확인할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조금 스피디하게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글 내에서 뭐는 있을 것이다? 소재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연결사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 이분할을 확정지어 놓고서 위로 올라갈 때는 소재 따라 흐름을 가져가시라고요. 그런데 소재가 보통은 연결사가 없는 이상 A 다음에 A 다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A 2'로 갈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문제점에서 해결책 아니면 소재가 뒤바뀌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B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하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연결사를 확인하고 이 문장이 요약문이고 사실상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만 잘 읽어도 이 필자의 요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1번 유기농 제품의 허상을 지적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경제적인 면제품 구매법인가 이게? 아닌 거 알겠지? 면화 재배 방식에 다 소재는 괜찮단 말이야. 문제점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 제시하려는 거죠. 됐습니까? 재배 방식도 틀리고요. 유기농 면직물 커튼에 제품 구입을 권하려고. 근데 여기서 유기농이라고 써주죠. 됐습니까? 올가닉 요거. 5번 유기농 면제품이 비싼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 그냥 비싸다고만 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비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걸 쓰자. 요게 주제니까 4번 그대로 찍어주시면 끝. 됐습니까? 좋아요.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 가볍게 맞췄겠지. 약간 권투로 치면 잼 날리는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바로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연결사를 먼저 확인해보고 가자고. 됐습니까? 여기서 but가 이렇게 있으니까 글이 쭉쭉 흘러오다가 한번 꺾이겠네 느낌 들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but가 또 있어. 그러니까 흐름이 한 번 더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예시 속의 대조이든 아니면 한 번 더 반복 강조하는 거든 그런 구조거든. 그러면은 요 버트를 기점으로 흐름이 끊길 텐데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밑에 버트에서 한 번 더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잘 살피면서 소재 중심으로 독해를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두 개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번 꺾이면 다시 꺾일 일은 거의 없으니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하려고 강조하려고 바뀌는 건지 아니면 예시 속에서 바뀌는 건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 들어보래. Full for announcer를 들어보래. 어느 동안에? 게임하는 동안에. 그럼 게임 중에 그 해설위원의 말을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듣게 될 건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될 거래. 뭐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어떤 것들이냐면 잘 봐봐. 이 thos가 뭐야? 이 risks를 그대로
받는 거라고 됐습니까? 어떤 리스크냐면 연관돼 있는 건데 score 뭔가 득점하는 것과 연관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듣게 될 거래. 뭐와 같은 거냐면 throwing the ball 공을 던지는 건데 too far 너무 멀리서 농구로 치면 됐습니까? or going for a big play 뭔가 big play를 농구로 치면 2점 슛이 아니라 3점 슛 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를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 볼게. but 그러나 그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똑같이 리스크에 대해서인데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어떤 리스크냐면 not trying 시도하지 않는 리스크죠. 아 미안해. 시도하지 않는 리스크. 위험한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멀리서 3점 슛을 쏠 때는 와 되게 저 선수가 멀리서 공을 던집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좀 무리해야 될 때는 무리해야 될 때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점 슛을 쏠 때 2점 슛 쏴도 되는데 3점 슛 쏠 때 요건 약간 리스키한 거잖아. 그치? 요걸 쏠 때 해설위원이 3점 슛을 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 근데 지금 우리가 51대 49로 지고 있으면 우리가 2점이 아니라 3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점이 아니라 3점을 쏴야지 이기는 거니까 이때는 무리해야 되는데 무리하지 않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간 말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소재를 잡아야지. 소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꾸 반복되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걸 잘 잡아야지 소재 중심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다고. 결국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In an attempt 어떤 시도 속에서 피하려는 건데 로스나 어떤 좌절 같은 거를 플레이 속에서 피하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피해나 어떤 좌절감을 피하려고 한대. 그러면은 흐름이 좀 이어진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독해할 때 우리가 한 줄 한 줄씩 읽지 말고 하나의 지문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좋아요. 팀은 can be so 너무나도 conservative 보수적이어서 이 보수적이라는 게 위험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지. 그래서 그들은 진대 어쨌든 간 진대. 왜냐하면 그들은 didn't take the risks.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지. 필요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3점 슛을 쏴서 실패하나 아니면은 아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공을 흘려보내거나 어쨌든 진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은 것이 applies to your career. 당신의 직업, 경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결국에 요 위에서 뭔가 풋볼 얘기하고 아니면 운동 얘기한 거는 비유구나. 그럼 여기서 요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상 요거는 아까로 비유해 보면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요것도 같은 흐름이니까 사실상 A 다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요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를 지금부터 확인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뭐만 주의하면서? 중간에 버트의 흐름만 주의하면서. 됐어? 봐봐. 쉽대 to see 보는 것은 리스크를 보는 건 쉽대 뭐와 연관된 리스크냐면 뭔가 aiming high 높이 목표를 잡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를 보는 건 쉽죠. 그쵸? 일상적이잖아. 목표를 본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이 잡으면 위험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는 건 쉽다는 거야. 뭐와 같은 거냐면 when you go for a challenging new job 너가 어디로 가냐면 어렵고 새로운 직업을 향해 갈 때 이런 것과 같은 높은 목표를 잡는 것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것은 쉽다. 그런데 버트 잘 보세요. 하지만 만약에 네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get anywhere onto니까 어디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뭐를 하고 비유해서 요지로 흘러가는 똑같이 경력에 적용된다라는 요지의 뉘앙스를 준 다음에 앞에 부분을 살짝 역접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부정적인 걸로 바꿔준 다음에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but 뒤에 숨겨놨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너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디도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뒤에 문장과는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 보세요. failing to take, 취하지 않는 것. 리스크를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요. 됐어? 이것은
방식인데 지는 방식이래. 모든 기회들을 없애는 방식이래요. 뭐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A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나운서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건 얘기를 안 한대. 그만큼 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결국에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진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똑같이 커리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필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보기 본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게 지금 되게 열심히 풀이를 해주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이 정도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1번. 원하는 것이 커지면 이런 게 어디 있었어? 그만큼 책임감이 어디 있습니까? 큰 위협을 피할수록 좋다야 안 좋다야? 큰 위험을 피할수록 안 좋은 거 아니야? 위험을 맞부딪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위험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니까. 됐습니까? 3번. 실패 확률이 크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도 역시나 마이너스죠. 됐습니까? 4번.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대로 써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모든 것들 중에서 요거니까. 그대로 4번 찍으면 되겠네. 5번까지 볼까? 큰 위험은 쉽게 알아채지만 쉽게 알아채는 게 뭔 상관이야. 그렇지? 작은 위험은 쉽게 뭔 상관이야. 됐습니까? 4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 23번, 24번 다 풀 건데 여러분들 24번은 보기가 좀 까다롭고 23번까지는 좀 수월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는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연결사가 없다는 거니 힌트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름이 일정할 것이다. 물론 중간에 아까 같이 problem and solution이면은 소재가 바뀌는 거 아니야.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동일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중요한 거겠어? 당연히 그 소재가 중요한 거겠죠. 됐습니까? 그 소재를 중심으로 흘러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실험에 대한 결과, 자문자답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구들이 있으면 정답을 줄 수 있는 어구들이 있으면 잘 체크하고 확실하게 밑줄로 바꾼 다음에 정답으로 매치시키자고요. 됐습니까? 가볼게. 만약에 너가 약을 찾는다면 어떤 약이냐면 치료할 수 있는데 몇몇 범죄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Would we really not want it? 우리가 진짜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비록 it only worked 이것이 적용되는데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될지라도 is that not still worthwhile? 그것이 여전히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야. 물론 그 약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특정 범죄자라도 다시 좀 개화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주니까 요거에 대한 앤서를 잘 보자고. 이게 이 글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It is no different. 다를 게 없대. 뭐랑 다를 게 없냐면 rehabilitative 하면은 재활 치료할 때 재활 프로그램과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야. practice 실행되고 있네. 어디에서? 감옥에서 실행되는 재활 프로그램, 개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기서 큐어해주는 소스랑 같은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느낌이 들거든. 됐습니까? 다를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볼게. 우리는 should 보는 순간 그래. 필자가 뭔가 주장을 하려고 좀 힘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보자고요. 됐습니까? 이런 게 주제의 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정신 차려 얘들아. 알겠어? 우리는 확실히 지지해야 된대. 그들을 대명사 무시하지 말고 요 프로그램 그대로 이어줘야겠지. 됐습니까? 요 프로그램이야. 재활 프로그램을 확실히 지지해야 된대. 느낌 오니?
만약에 이 재활 프로그램들이 can be shown, 증명된다면, 보여질 수 있다면, to work,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다면 지원해야지. 한 명이라도 굳이 해야지. 사람 만들어야지. 이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인디드가 있었네. 이거 봤다. 인디드가 있으면 선생님이 수능 지문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앞뒤 흐름이 같다라고 하죠.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가장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기를, 그럼 보세요. 그냥 생까지 말고 여기에 연구가 나오니까 연구의 결과가 중요하다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자고. 그러면은 요 대절 이하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다,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도소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뭐야? 이거를 서포트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니 여러분들? such,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포함하는데 좋은 걸 포함하겠지. 그러면은 여기 안 띄어져 있다. 띄어져 있는 거야. cognitive,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과 친사회적 모델링 프로그램들, 그리고 몇몇의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대. 그렇구나. research demonstrated, 그러면 연구가 또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평가원에서 요즘은 약간 좀 치사하다의 느낌이 드는 것도 있지만, 힌트를, 맞춰야 되는 문제의 힌트를 여러 가지로 주려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가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네트 이펙트, 네트는 알짜 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알짜 효과, 진짜 찐 효과. 이 치료의 찐 효과는 on average,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감소인데 전반적인 범죄율의 긍정적인 감소래. 그러니까 요거 서포트 하자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얼마만큼이냐면 한 10에서 12% 정도만큼. 됐습니까? 이것이 프로모트, 뭔가 촉진시키는데, 리덕션, 범죄의 감소를 촉진시키는데 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활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며 실제로 범죄율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정도 아니야. 됐습니까? 답 고를 수 있을 것 같거든. 연결사가 없으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신에 소재는 잡아. 알겠어? 소재는 여기서 중간 부분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 있었어? 여기죠. 요 재활 프로그램들. 됐습니까? 요거를 보니까 지지해야 된다. 연구에 따라서 보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다. 됐어? 실제로 10에서 12%가 평균 범죄율이 감소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힌트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답은 쓰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알겠죠? 봅시다. 1번 correlation인데 상관관계. 뭐 사이냐면 실직 나온 적이 전혀 없으니까 바로 가면 되고, 필요성, strong punishment,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야. 누구의 필요성이냐면, 누구에 대한 거냐면 범죄자들에 대한. 봐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인지행동 프로그램들, 친사회적 모델링 프로그램들, 심리학적 치료, 이런 것들이 강력한 처벌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아니지. 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강력한 처벌이 아니야. 그 다음에 common reasons, 일반적인 이유인데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4번 한계인데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지금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5번 효과인데, 효율성 효과인데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괜찮죠? 요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10%에서 12%가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답은 5번. 됐죠? 자, 우리가 세 문제를 풀었는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가뿐하게 풀었으면 좋겠다. 물론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뒤에 가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틀리더라도 약간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듯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남들이 다 틀리는 것보다는 남들이 맞추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기본을 쌓고 가야지 최소 3등급 이상이 나올 거 아니야. 좀 잘하는 친구한테 최소 2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쌓고 가자고요. 블럭을.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어려운 건 틀려도 괜찮다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 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대신에 듣기 틀리지 말고 남들이 다 맞추는 데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점검하시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24번 가겠습니다. 좀 기네 이거는. 일단 나는 연결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난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못 봤어요. 숨어 있거든 얘가. 그래서 연결사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찾았으면은 여기에 더스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중간에서 안 보였어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더스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좀 편하게 갔을 거고 몰랐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바뀌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가 있겠지. 지금 찾았으니까 일단 이 문장, 더스가 들어간 문장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는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선의 힘을 좀 믿어봐야지.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소재를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영스터니까 어린 사람들이 구제할 때마다 그들 스스로를 지루함으로부터 구제할 때마다 뭐 함으로써? 발생시킴으로써. 그 자신의 즐거움을 발생시킴으로써 뭔가의 지루함을 구제할 때마다 이것은 강화한대. 그의 느낌인데 셀프월스니까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느낌. 그리고 증가시킨대. 부스트한대. 그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어디에서? 능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뿜뿜 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소재를 한 단어로 잡아보세요. 한 단어로. 뭐가 있을까? 요거 아니야? boredom? 지루함을 극복하면 써볼까 이건? 그러니까 아이가 지루함을 극복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극복한다는 게 자존감이라고 할게. 자존감, self-worth, 자존감이랑 자신감 같은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another,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봐봐. 여기서 누가 봐도 이점이 한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흐름으로 추가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들? 돼요? 오케이. 아이들인데 대처하는 걸 배우는 아이들이야. 뭘 대처하냐면 boredom. 봐봐. 여기서 소재가 겹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얘가 이제 일로 왔구나. 그러면 얘를 극복하는, 얘를 대처하는 이 능력이 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니? 뭐가 안 돼도 뒤에 해석이 안 돼도요. 됐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더 잘하는 경향이 있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포함하는 상황인데 연장된 기간이야. 기다림의 연장된 기간을 갖다가 뭐 하는? 포함하는 그런 상황들에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존감, 자신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도 잘할 수 있어? 기다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지루함 극복이라는 소재가 좋은 거구나, 플러스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들인데 그들 자신만의 사적인 어떤 원천을 만들어내는, 발전시키는 아이들이야. 어떤 친구들이냐면 배우는 건데 뭔가 차지하는 걸 배우는 거야. 차지시키는 걸. 그들의 시간을 뭘로 채우는 거냐면 차지하는 거냐 채우는 거죠. 채우냐면 게임으로 채워. make believe. 만들고 믿어.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건데 만들고 믿으니까 뭐 가상 그리고 뭐 상상 이런 걸로 채우는 그런 친구들.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을 뭘로 채워? 게임으로 채우는 거야.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tend to be less restless야. restless가 여러분들 안절부절 못하고 가만히 못 있는 걸 restless라고 합니다. 근데 restless니까 덜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도 마이너스. 덜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플러스 아닙니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좀 안절부절 못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고 덜 까다롭다. 됐어? 덜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있대요. 되니? 뭐 할 때? 그들이 참아야만 할 때, 지루한 딜레이나 웨이트를 참아야만 할 때 덜 지루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boredom이라는 것이 소재네.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종종 촉매제인데 daydreaming, 뭔가 공상하는 거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하면서 지루함을 극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지금부터 중요한 문장.
능력인데 혼자 있는 능력은 그게 뭐야? boredom이죠. 뭐가 되냐면 연관된대. 뭐와 연관돼? 자기의 디스커버리, 발견, 그리고 자기 실현화와 연관이 된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됐어? 아, 자기 발견, 그리고 셀프 실현화 이런 것들. 요런 거 아닙니까? 됐어? 그러면은 더 알게 되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성, 감정들, 그리고 충동 같은 걸 막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땐 모르다가 혼자서 뭔가 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내 자아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발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돼요. 우리는 확신할지도 모른대요. 뭐를? 이러한 순간들이 do not occur,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제?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됐습니까? 축구를 한다는 거 혼자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히려 뭐 할 때보다는 그들이 on his own, 그 혼자 있을 때보다는 축구할 때, 같이 놀 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루함을 느낄 때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뭐가? 이런 자기 발견이나 자기 실현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지루함이 소재였고 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기다리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발견까지 하고 실현화까지 이뤄낸다.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자꾸 이 문제들은 다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석이 어렵지 않거든요. 소재가 까다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착실하게 단어를 외운 친구들은 맞힐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1번 boredom 소재 괜찮고요. is the enemy 적인가? 아니지. 좋은 거잖아. creativity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present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이 단어가 어려운데 맞아. 아이들이라는 게 지루한 이런 뜻이에요. 지루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어떻습니까? 이 지루한 시간이 뭔데? 이게 boredom 아니야? 됐어? 지루함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뭐 있어? 자신감이나 자존감 올라가. 기다림 잘할 수 있어. 자기 발견에 자기 실현화해. 얼마나 좋니? 답은 2번. 선물들이라고 할 만하죠. 3번. eliminate 지우세요. 지루함을 지우고 당신의 라이프를 강화시켜. 이거 얘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지. 지우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극복을 하면서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eliminate가 아니죠. 4번. 창의력 갈게. 안녕. 아이들의 게임인데 이게 사회적인 스킬을 발전시켜준다. 소재가 일단 틀리는 거 알겠지? 답은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입 파악을 좀 마무리를 해봤고 칠판 한번 지운 다음에 뒤에 33번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을게. 자, 이어서 33번 빈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한번 되새기고 시작을 합시다. 보시면 지금 빈칸을 봐봐. 그러면 이거 뭐야? 34번이야 왜? 빈칸을 보면은 요게 단어란 말이야. 여러분들 단어 빈칸은 뭘 잘해야 되냐면 원래 잘해야 되지만 근거를 주관식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어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짧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더 어려워요.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고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문제는 잘 읽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근거를 주관식화해서 최대한 지문에서 있는 말을 갖다가 여기 빈칸에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이 보기를 보는 순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빈칸은 보기를 봤을 때 그 보기를 읽으면서 힌트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보기를 보면서 힌트 받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되지 않는 순간 완전히 멘붕인 거야. 알겠니? 우리가 단어 빈칸일수록 근거를 주관식화해서 기준을 만드는 이 말이 중요하죠. 기준을 만드는 요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보자. 일단은 연결사를 보는데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빈칸 문장 보면서 타겟팅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자고. 알겠습니까? 봐봐. 이것은 봐봐.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나올 때 그냥 쌩까지 말고 이것은 앞문장에 있는 내용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 앞문장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 되죠? 오케이. 이것은 exemplified 예시화되는데 토이나 게임이나 어떤 수업들에 의해서 예시화가 된대. 이것이 빈칸이래.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예시화가 된다는 것이 앞 문장이 예시화된다는 건데 이런 어떤 사항들에 의해서 예시화가 된대. 그러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지를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왜냐면 이 대절이 얘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are, 이 친구들이 are 빈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in and of themselves, 그들 자체로. 그리고 필요로 하는데 리틀이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뭘 필요로 하지 않냐면 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other than 뭐를 제외하고 마스터하는 걸 제외하고 계획된 목표를 마스터하는 것 제외하고는 개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기니까 다 입력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이 예시화 되는데 이런 토이나 장난감이나 게임 같은 걸로 예시가 된대. 됐어?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빈칸이야. 이해되니?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자. 알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reativity, 창의력인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은 needs to be cultivated,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그들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러면 창의력을 갖다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연구가 보여주기를 overstructuring, 과도하게 구조화하는 거, 아이들의 환경을 과도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실제로 제한하는데 창의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발전을 제한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창의력이 중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환경을 구성해주면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 괜찮죠? 이것은 엄청난 문제래. 뭐를 가지고 있냐면 과학적 어떤 지침, 과학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 수업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과학 수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 수업이야? 과도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수업이죠. 됐습니까? exercises, 운동이나 활동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거하도록 다양한 옵션들을 그리고 포커스하도록 어디에다가? 미리 결정된 결과에다가 포커스하도록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글을 붙여 읽자 이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면 뭘로 할까? 빨간색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과도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 문제라고 하지.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장도 위의 문장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같으니까 되지.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도 이런 활동들도 됐어?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옵션들을 제거한다는 게 과도하게 환경을 조성한 건 안 한 거야? 뒤에 와봐. 집중하는 건데 미리 결정된 결과에 집중한대. 그럼 이것도 구조화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왜냐면 미리 결정된 결과에 집중하는 거면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제거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되니? 정답은 구조화되어 있는데 맞도록 과정의 평가에 맞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과학에 대한 궁금증,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창의력인데 이것이 이뤄진대. 뭐와 함께? 인지적인 인트리그, 호기심과 함께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요 creativity, 요게 중요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사이언스에 대한 궁금함, 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지적 호기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 로스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로스한다는 거예요. 됐어? 계속 갈게. 우리는 정의해야 한대. 인지적인 호기심을 궁금함으로 정의를 한대. 이게 자극하는 건데 자극하고 본능적으로 동기부여한대. 개인한테 뭐 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활동에 맞는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이러한 인지적 호기심의 상실은 시작되는데 뭐에 의해서? 어떤 플레이 아이템의 단일한 사용에 의해서 시작이 된대. 이게 뭐를 갖고 있냐면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갖고 있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여기죠.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강요받는데 기계적인 암기 교육 밑에 있지. 기계적인 암기 교육에 의해서 강화된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봐봐. 우리가 디스를 갖다가 이해하기로 했지. 됐습니까? 이것은 예시화된대. 그럼 예시화되는 그 대상이 뭐겠어? 인지적 호기심이
없는 거. 미리 결정된 결론이 있는 플레이 아이템들이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 아이템이랑 똑같은 말이 뭐게? 뒤에 있겠지? 뭐게? 당연히 이 토이나 게임이나 레슨들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야? 이 플레이 아이템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들? 미리 결정된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정해진 결론이라고 쓰셔야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요거 되니,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흐름을 봐봐. 빨간 줄만 보세요. 아이들의 환경을 과도하게 구성하는 거.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옵션들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미리 결정된 결과에 집중하는 거. 이거랑 반대되는 게 창의력이고 호기심이라고요. 됐습니까? 앞문장 보니까 이런 지적 호기심에 대한 상실이 뭐로부터 시작된다? 야기된다? 이러한 플레이 아이템인데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진 아이템들의 사용에 의해서 시작된대요. 그러면 이것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플레이 아이템들로 예시될 수 있는 거지. 요것들의 특성은 그 자체로 뭐인 거야? 정해진 결론인 거야. 그리고 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너의 창의력 필요 없어. 뭐를 제외하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스터하는 걸 제외하고 계획된 목적, 계획된 결론, 계획된 목표를 마스터하는 거 이외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 개인이 무슨 필요야? 이해되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정해진 결론과 가장 비슷한 말을 찾아 넣으시면 되죠. 보면은 1번 퍼즐은 그냥 퍼즐이고 인풋은 입력량이 되겠지. 입력하는 거. end는 얘가 무슨 말이야? 끝이요 라고만 하지 말고 또 무슨 말이 있어? 얘가 목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맞아? interest는 흥미고 5번 뭐야? alternative 뭡니까? 대안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정해진 결론과 비슷한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3번으로 보이셔야죠. 만약에 이거를 확실하게 주관식화 안 세우고 같은 말을 못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웠네? 단어 빈칸 일수 여러분들 근거를 주관식화 잘 해줘야 돼. 이게 되게 만만할 것 같은데 2020학년도 수능이죠. 그때도 가장 오답률 높았던 게 이 단어 빈칸이었어. 그게 40%가 그랬단 말이야. 연계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겠지. 그럴수록 단어를 뭐 한다? 주관식화해서 같은 말을 꽂아 넣는다. 이 생각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었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빈칸한 문제 그리고 뒤에 간접쓰기 파트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